2025년 현재 동북아시아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항공모함을 앞세워 태평양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스텔스 전투기와 킬체인 전략으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지금 한국 공군과 중국 공군이 실제로 충돌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대한민국 공군과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의 전략, 기술력, 실전 능력을 철저히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양국 공군 전력 총정리. 먼저 양국의 항공 전력을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5년 현재 중국 공군은 약 2,500여 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실전 배치가 가능한 현대화 기종은 약 1,200여 대로 추정됩니다. 주력 기종은 J-20C, J-26, J-21B, 그리고 최신 스텔스 전투기 J-20입니다. 반면 대한민국 공군은 약 450여 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F-15K, KF-16, FA-50, 그리고 F-35A 스텔스 전투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국의 규모만 보면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나 수치만으로 판단하기엔 이릅니다. 왜냐하면 현대 항공전의 승패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네트워크 중심전, 스텔스 기술, 정밀 유도 무기, 조기 경보 시스템, 그리고 작전 경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J-20은 5세대 기체로 평가받고 있지만 실제 스텔스 성능에 대한 논란이 존재합니다. 서방 전문가들은 J-20이 미국의 F-20이나 F-35처럼 전방위 스텔스가 아닌 앞쪽만 제한적으로 레이더 반사면적을 줄인 기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공군이 실전 배치 중인 F-35A는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로 공대공은 물론 공대지 타격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동시에 적을 먼저 탐지하고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즉 실전에서 F-35가 J-20을 먼저 발견하고 격추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이죠. 또한 한국은 KF-21이라는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고, 이 기체 역시 AESA 레이더, 공대공 공대지 전자전 능력을 탑재해 중국의 J-10C나 J-16보다 전반적인 전자전 및 정밀 타격 능력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투기 성능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전장 통합 능력입니다. 한국 공군은 미국과의 실시간 데이터 링크, 즉 F-35와 E-737 조기 경보기, 지상작전본부를 잇는 강력한 네트워크 중심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킬체인 전략은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 조짐을 보이자마자 탐지 분석 타격이 30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고속 대응 체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중국 공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반면 중국은 자체 위성 기반의 C4ISR 체계를 개발 중이지만 미국 수준의 실시간 통합 작전 능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GPS 신호나 정밀 유도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없는 한국은 정확한 타격과 실시간 전장 반응 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한국 공군은 다수의 실전급 훈련을 경험했습니다. 미국과의 레드 플래그 훈련, 다국적 공군 훈련, 그리고 실시간 연합작전을 통해 실전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 공군은 규모는 방대하지만 실제 전투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 중국군은 지난 수십 년간 큰 전쟁을 겪지 않았고 J-20과 같은 첨단 기체도 실전 투입 경험은 전무합니다. 즉, 한국 공군은 작지만 날카롭고 숙련된 칼, 중국 공군은 크지만 실제로 써본 적 없는 무기에 비유할 수 있죠. 전투는 단지 기체 성능이나 조종사 능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리적 위치와 전략적 거리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 공군은 경북 성주, 청주, 오산, 수원, 강릉 등 주요 공군기지를 전국에 고르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산과 청주기지는 미 공군과 공동 운영되며 유사시 미군의 전력이 즉각 투입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 중국 공군은 주로 내륙에 집중되어 있고 한반도 방향으로는 산둥반도, 야오닝성 등의 공군기지가 분포해 있습니다. 실제로 한반도까지 투사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기지는 제한적이며 장거리 출격 시 연료 보급과 작전 효율에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국은 F-35A를 통해 상대방의 방공망을 교란한 뒤 주요 기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으며, 북한에 대한 정밀 타격 계획이 중국에 대해서도 전용 가능한 구조로 이미 설계돼 있습니다.
이는 실전에서 신속한 공중 우세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중국은 DF-21D, PL-15 등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탄도미사일 분야에서 상당한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제-20에서 운용되는 PL-15는 사거리가 200km 이상으로 추정되며 미국의 AIM-120D보다 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미사일들의 실전 신뢰도입니다. 미사일의 사거리보다 중요한 건 피격 정확도, 유도 시스템의 완성도, 전장 정보의 실시간 반영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AIM-120D, AIM-9X, AGM-158 JASSM 등의 미사일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미군과 수십 차례 실전 검증을 거친 전술 무기들입니다. 특히 JASSM은 스텔스 미사일로 중국의 주요 지휘 통제 시설이나 공군기지에 은밀히 침투해 타격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군과 육군, 해군이 정보와 유도 데이터를 공유하기 때문에 타격 정확도가 극대화됩니다. 한국군은 3군 통합작전을 기반으로 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공군이 타격하고 해군이 해상 차단, 육군이 방어 및 진격을 담당하는 입체적 작전 구성이 가능합니다. 특히 해군의 이지스함과의 연계,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MSAM, 장거리, 탄도탄 대응, 체계 LSAM의 통합이 이루어져 중국의 미사일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숫자로 우세한 함대와 로켓 부대를 갖고 있지만 각 군 간 정보 공유가 완전하지 않고 미사일 방어 체계가 다층으로 정비되지 않아 실질적인 전력 발휘에서 제약이 있습니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중국 공군이 서해를 넘어 한국 영공을 위협하며 제-20과 제-26 편대가 출격합니다. 한국은 이에 대응해 F-35A, F-15K, KF-16을 긴급 출격시키고 E-737 조기 경보기가 전장 정보를 실시간 제공, F-35A가 먼저 상대 전투기를 탐지하고 스텔스 기체의 장점을 살려 제-20을 선제 타격, 공대공 미사일 AIM-120D로 격추, F-15K는 제-26과의 교전에서 AESA 레이더와 빠른 속도를 활용해 우위를 점하고 KF-16은 다수 편대를 상대하며 전자전기로 교란. 이러한 상황에서 공중전의 주도권은 한국에게 넘어오며 지상에서는 장거리 타격 미사일이 중국 공군기지를 선제 공격, 중국이 반격을 시도하지만 한국의 LSAM, 패트리엇, 철매로 대부분 방어됩니다. 앞으로 더 중요한 건 KF-21은 이미 시제기가 비행 중이며 2026년부터 전력화가 시작됩니다. 총 120대 이상 양산이 계획되어 있고 2030년대 초에는 완전한 작전 능력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KF-21은 첨단 AESA 레이더, 고성능 항전 장비, 초음속 비행, 다기능 임무수행 능력을 갖춘 사실상 5세대급에 근접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이 시점이 되면 한국 공군은 F-35 60대, KF-21 120대, 총 180대에 이르는 하이엔드급 전투기로 무장하게 됩니다. 이는 일본과 중국도 단기간 내 따라잡기 힘든 수준입니다. 결국 전면전 상황이 되기 전 한국은 제한된 전투에서도 공중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구조를 완성해 두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한국 공군과 중국 공군의 전력을 전방위로 비교해봤습니다. 숫자만 보면 중국이 우세하지만 현대전은 기술력, 정보력, 작전 숙련도, 그리고 실전 준비 상태가 핵심입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기반으로 세계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와 정밀 무기, 다층 방어 체계, 합동작전 능력까지 모두 갖춘 공군 전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당장 붙는다면 한국 공군이 작지만 강력한 실전형 공군으로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쟁은 피해야 할 일이지만 억지력은 곧 평화의 기반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그 억지력을 실질적으로 갖춘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군, 그 위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